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 알려드리는 나디아쌤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아직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목소리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벌써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인물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요. 수채화의 스케치는 일반 소묘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 선을 최소한 그린다는 것입니다. 인물 소묘를 할 때는 본 선을 부담 없이 쓱쓱쓱 그려 나갔습니다. 기준 선도 가로, 세로, 또 사선으로 기울기도 막 그렸고요. 하지만 이런 수채화 스케치를 할 때는 기본 선을 많이 그리지 않고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을 찍으면서 제가 스케치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냥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정확한 형태를 찾아가는 거죠. 보조선을 많이 그리게 되면 아무래도 지우개질을 많이 해야 하고 지우개질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종이의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채색을 할 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종이에다가 채색을 하게 되면 여러 번의 물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초보분들은 먼저 소묘로 연습을 해 보신 다음에 스케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그릴 대상을 소묘로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는 스케치만 한 다음에 수채화로 채색을 하는 거죠. 스케치를 할 때는 최소한의 선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명암을 넣거나 어두운 부분을 선으로 색칠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아주 연한 연필로 표현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스케치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2B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명암을 표현한다거나 콧구멍이나 눈동자 같은 것을 색을 칠하면 나중에 수채화 색을 입혔을 때 굉장히 탁하게 될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로 수채화의 스케치 선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소묘를 알려드릴 때 처음에 굉장히 러프하게 형태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소묘는 계속 명암을 넣어가면서 그림자 표현도 하고 연필 선이 계속 덮어지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틀려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이 수채화의 경우에는 일단 채색이 들어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형태를 스케치를 하고 채색이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저도 수채화 스케치를 할 때에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형태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스케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형태를 잡을 때 머릿속으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여자는 지금 왼쪽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약간 왼쪽으로 위치해야 되고 눈높이가 아래에서 위로 보는 위치이기 때문에 코 아래쪽 부분하고 또 눈 커플의 아래쪽 그 다음에 턱의 아래쪽 부분이 많이 보이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형태를 잡을 때는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눈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시선의 방향이라든지 이 동세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를 하면 좀 더 쉽게 형태를 잡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작은 종이에 그리시다가 점점점 종이의 크기를 늘려보세요. 작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아무래도 형태 잡기가 쉽고요. 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조금만 틀려도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큰 종이에 그리시면 그림 실력이 더 금방 늘 수가 있죠. 저는 지금 A4 크기보다는 조금 작은 A5 크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얼굴부터 지금 어깨까지 나와 있는 사진이지만 저는 얼굴 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채색할 때도
피부의 톤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굴 부분만 확대해서 그리는 거죠. 눈썹을 그릴 때도 소묘였다면 연필선으로 색칠을 해 주었겠지만 저희는 나중에 채색을 할 거기 때문에 눈썹을 라인만 그립니다. 보다시피 처음에는 눈을 그릴 때 면으로 각지게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각진 면을 다듬어서 매끈한 곡선으로 만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시작하면 곡선이 없고 각으로만 이루어진 조각상을 주로 그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을 연결해서 매끄럽게 만들면 그게 바로 우리 인체가 되는 거죠. 처음 미술 입시를 시작할 때 그 각상을 그리기가 싫어서 엄청 게으름을 피웠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그 각상 그리는 기초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느끼고 있답니다. 지금 미대 입시를 준비하거나 소묘를 잘하고 싶으신 초보분들이 있다면 정말 각상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림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아마 분명히 미술학원에서 줄리앙이나 아그리파 각상부터 그리게 시킬 거예요. 이렇게 형태를 각상처럼 면으로 잡아놓고 점차 다듬어 가면서 곡선으로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잘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빠르게 그림 실력이 늘 수가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형태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형태를 잘 잡겠죠.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센스가 있다면 형태를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눈과 눈 사이가 살짝 멀어져 보이는데 아니면 코가 살짝 길어져서 말처럼 길어졌네? 이런 센스가 있어서 금방 눈치를 채는 거죠. 어색한 부분을 금방금방 찾아내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형태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형태력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더 인물과 닮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눈의 오차를 손으로 자꾸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 연습은 바로 자주 많이 그려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연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습관화되면 어느 순간 저절로 연산이 풀리듯이 제가 볼 때 형태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는 눈이 좋아져서 보이는 대로 쓱쓱쓱 그려지는 거죠.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기준선도 없이 바로 눈의 묘사부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형태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서 나중에 눈, 코, 입 같은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언젠가는 그분들처럼 기본선 없이도 자연스럽게 형태를 다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꾸준히 저와 같이 그리다 보면 저희도 그렇게 형태력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인물 수채화가 굉장히 그리기 어렵다는 거 아시죠? 저도 인물 수채화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인물 수채화를 검색해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물 수채화는 정말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습식 기법으로 해서 도화지에 물칠을 먼저 다 해놓고 마치 동양화를 그리듯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농담을 주면서 한 번에 어두운 부분을 다 칠해버리고 나중에 세세한 묘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양화 전공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매끈하게 명암 표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기법으로 나만의 인물화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인물화를 그려보자. 그래서 저는
약간 건식 기법을 이용한 인물화를 오늘 그려보려고 합니다. 초보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도 저의 기법이 더 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훨씬 인물 수채화 그리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팁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초벌을 칠할 때 물을 많이 섞어서 담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감의 농도가 진하면 사람의 피부는 투명하잖아요. 그런 투명한 느낌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벌을 칠할 때는 항상 물을 많이 칠해서 연하게 입혀줍니다. 두 번째 팁은 최대한 채도가 높은 색을 초벌로 깔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저는 밝은 셉 그린으로 어두운 부분에 명암을 표현해 줬어요. 피부색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나 한 가지 색으로만 피부색을 표현하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인위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색인 푸른색이나 붉은색을 적절하게 색을 칠해줘야지 좀 더 인간의 피부색과 비슷한 색이 만들어진답니다. 지금 입술 채색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입술을 채색할 때 주의할 점은 밝은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채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은 굉장히 투명하게 색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묘사를 하면서 색을 칠해주면 좋습니다. 즉 농담 표현도 좀 해주고 밝은 표현도 해주면서 처음부터 입술의 볼륨감을 생각하면서 색을 칠해주면 좋습니다. 정말 입술은 색깔이 탁해지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탁해지면 혈색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그 사람의 매력이 입술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눈과 입술이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포인트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묘사를 하면 좋습니다. 입술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입술은 인중이 끝나는 부분과 입술 선이 만나는 이 산 부분이 가장 밝습니다. 그 부분은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주로 반짝이는 부분을 표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인중 끝부분과 입술 산이 만나는 부분은 색을 칠하지 않고 밝게 놔둡니다. 저는 지금 눈의 어두운 부분을 칠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부분을 칠할 때도 채도가 높은 순색 위주로 색을 칠합니다. 번트 엄버 같은 어두운 색을 다른 색과 섞지 않고 칠해주고 있어요. 채도가 떨어지면 피부색이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채도가 높은 색으로 탁해지지 않도록 칠해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여러 번 덧칠하다 보면 어차피 채도는 점점 떨어질 거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두운 색을 만들어서 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덧칠을 해가면서 채도를 떨어뜨려서 입체감을 만드는 방법이죠. 우리가 소묘를 할 때도 연필선으로 차곡차곡 면을 채워가듯이 감으로 차곡차곡 면을 채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씩 색을 쌓아 올리면 채도가 떨어지면서 밀도감도 생기고 입체감도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색을 그 위에다가 덮어주고 하다 보면 피부색이 튀는 색깔이 없이 자연스럽게 아래 색깔이 중첩되면서 표현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셉 그린색을 어두운 부분에 칠했지만 그 위에 갈색이 덮어져서 그 초록색이 튀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은 물자국을 남기지 않고 붓질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붓을 사용할 때 물자국이 남지 않도록 피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는 매끈하기 때문에 붓자국이나 물자국이 얼굴에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아마 지저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붓을 사용해야 물자국이 남지 않을까요? 첫째, 붓에 물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붓에 물이 흥건하게 있다면 아무리 물자국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남아있는 물이 종이에 고여있게 됩니다. 둘째로 붓질을 할 때 약간 힘을 주어서 마치 유리에 묻은 물을 닦듯이 문질러 주면 좋습니다. 오늘 인물 수채화에 대한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인물 수채화는 한 번에 좋아지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그려볼 생각입니다. 오늘 저의 그림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